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출신의 정종채 변호사의 로엔 케이스. 오늘은 납세자한테 제일 중요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루 14332 판결입니다. 이 세법이라는 것이 보면 과세관청은 어떻게든 과세를 하려고 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탈세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과 이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방식 사이에는 언제나 파이팅이 일어나죠. UFC처럼.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거친 경우에 설사 최종적인 결과가 세법상 하나의 결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 하나의 결과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오로지 그것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수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는 C법인의 대주주고요. A는 대표이사이자 남편, B는 사내이사이자 부인입니다. A가 B에게 보유주식 상당수를 정혈했어요. 부인한테. 그럴 때 6억 원의 배우자 정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여세를 조금만 냈죠. C법인은 그 평가에 그대로 부인으로부터 주식을 자기 주식 매입해서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제 배당액이 거의 안 남죠. 안 붙습니다. 부인한테. 그럼 결국 뭐가 될까요? 부인한테는 현금이 상당히,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방식으로 정여를 받은 효과가 생기죠. A가 B를 아주 사랑한 거죠. 근데 이제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두면 안 된다. 만약에 부부가 실제로는 한 주머니라고 한다면 부인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남편 돈이고 남편 있는 돈도 부인 돈인데 정여라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쪽이 남편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면서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남편인 A가 C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각해 소각할 경우 매각대금과 취득가액 상당을 의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받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의제 배당 소득세가 요 위에 있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정여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실질은 이 거래다 라고 봐가지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A에게 의제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A는 억울했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을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에서는 A와 B가 부부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어쨌든 다른 법인격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한 주머니에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부부 정여 한도를 이용하여 의제 배당 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 회피 행위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형식과 거래, 다단계, 두단계 거래 형식을 존중하여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고 주장은 정여와 양도는 원고는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A 남편입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정여와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서 거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그로 인해서 배우자 정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납세 의무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옵션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세금을 탈법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14조 3항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다단계 거래 또는 무해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 14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3항을 보면 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냈죠. 그러니까 아까로 보면 여기서 그냥 남편이 부인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부인이 회사한테 주식을 팔아서 소각하는 이 두 단계 거래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회사한테 주식을 팔아서 소각하는 거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14조 3항에 따른 국세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죠. 원칙론을 했습니다. 13조 3항은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여기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가 사실은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따른 보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나 행위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함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을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 하나의 거래에 의한 정의로 보고 과세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정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가 그런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거래 방식을 취한 데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성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형식에 따른 손실과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이거는 이 이후에 또 세법이 변경됐어요. 뭐냐면 납세자가 자꾸 이런 먹이를 써가지고 실질과세 원칙을 회피하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한테 토지를 양도하고 몇 년 내에 특수관계자가 제3자한테 토지를 양도하면 아예 토지가 처음부터 정의 없이 양도된 걸로 봐가지고 부부 합산과세 적용을 안 했거든요. 주식은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소득세법에서 주식도 2002년 소득세법에서는 2월 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부부가 이전하는 것을 직접 이전하는 걸로 쳐가지고 부부 합산 부부 간의 정여 공제 한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런 방법은 통하지 않고 다만 이게 실질과세 원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른 판결이라는 이유로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